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반려견하고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문득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집 강아지는 똑바로 좀 안 걷고 자꾸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일까 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강아지들의 지그재그 걸음 분석이라는 글인데요. 이걸 보면서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흥미롭게 걷는지 그 진짜 이유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왜 강아지들은 일직선으로 안 걷고 꼭 세상을 막 탐험하듯이 좌우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 분석 자료가 뭘 말하는지 한번 보죠. 이 분석 자료에서 첫 번째로 역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후각이었어요. 강아지들이 지그재그로 걷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냄새로 세상을 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랑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후각이 발달했으니까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사람은 주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최단 경로, 가장 빠른 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강아지한테 세상은 거대한 냄새 지도 같은 거라고 해요. 냄새 지도요? 아, 네,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전봇대, 다른 애들이 남긴 흔적, 이런 게 다 강아지한테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그재그 걸음은 그런 후각 정보를 최대한 넓게 또 효과적으로 모으려는 본능적인 탐색 방법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와, 냄새 지도라.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강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쭉 직진하는 게 정보를 놓치는 거네요? 비효율적인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박물관 가서 그냥 복도만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재밌네 하고 멈춰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자료에서는 강아지 코 구조나 또 뇌에서 후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사람보다 훨씬 크고 발달했다, 이런 걸 구체적인 수치로도 보여주거든요. 수치로요? 얼마나 다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은 후각 수용체가 한 600만 개 정도래요. 근데 비글 같은 개들은 3억 개래요. 3억 개. 네, 3억 개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냄새를 좀 잘 맡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아주 작은 냄새 분자, 땅에 오래전에 남겨진 그런 냄새까지 다 맡으면서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자꾸 옆길로 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야, 3억 개. 그럼 진짜 걔네는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세상을 거의 냄새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강아지가 갑자기 휙 방향 틀어서 막 달려갈 때는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를 냄새로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무언가라는 게 다른 강아지 소변 자국일 수도 있고, 어디 떨어진 음식 냄새, 아니면 좀 멀리서 오는 다른 동물 냄새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자료에서는 냄새가 약간 소셜 미디어 역할도 한다고 봐요. 소셜 미디어요? 냄새가요? 네. 예를 들면 가로수나 소화전 같은 특정 장소 있잖아요. 거기가 강아지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정보 교환 장소, 그러니까 후각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후각 게시판이요?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지그재그로 걷는 게 이런 게시판들을 쭉 둘러보면서 다른 강아지들이 남긴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자기 댓글도 남기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와, 그럼 강아지들 산책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엄청 활발한 소셜 네트워킹 활동이었네요. 후각 게시판이라니 진짜 신기한데요? 네. 다음에 우리 집 강아지가 어디 한 군데서 막 한참 킁킁대면 지금 다른 친구들 소식 읽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 글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강아지 행동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후각 말고 다른 중요한 이유들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탐색과 경계 본능이에요. 탐색이랑 경계요? 그런 후각 탐색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물론 후각이 제일 크지만 시각이나 청각으로 주변 환경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도 지그재그 걸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특히 좀 낯선 곳이나 아니면 탁 트인 넓은 공간 같은 데서는 그냥 앞으로 쭉 가기보다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이나 아니면 흥미로운 거, 작은 동물이나 움직이는 물체 같은 거요, 그런 걸 미리 보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일리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공원 같은 데 가면 저희 강아지도 막 두리번거리면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옛날 야생에서 포식자나 경쟁자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또 먹이나 새로운 걸 발견해야 했던 그런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특정 견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양치기개나 사냥개들. 이런 애들은 특히 이런 경계나 탐색 성향이 더 강해서 지그재그 움직임이 더 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 견종별로도 차이가 있군요. 네, 타고난 역할이나 본능이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긴 사냥개들은 넓은 데를 막 훑으면서 사냥감을 찾아야 했을 테니까 직선보다는 지그재그가 훨씬 낫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얻고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 이게 지그재그 걸음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석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랑 신체 구조적인 요인 이것도 언급을 해요. 에너지 효율성이요? 아니 지그재그로 가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 아주 천천히 걷거나 냄새 맡으려고 계속 멈췄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경로를 미세하게 좌우로 트는 게 신체 부담을 좀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이에요. 특히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의 보행 방식 자체가 완벽한 직선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유연성을 두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마치 자동차가 저속에서 계속 가다서다 하면 연비 확 떨어지는 것처럼 강아지도 너무 딱딱하게 직선으로만 가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군요. 네, 특히 냄새 맡느라 계속 멈추니까 더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 길이나 무게중심, 관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런 신체 구조적인 특징도 걸음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요. 예를 들면 다리 짧고 허리 긴 닥스훈트랑 다리 길고 날쌘 그레이하운드는 걷는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물론 이게 지그재그의 뭐 주된 이유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보조적인 요인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야, 정말 다양한 이유가 다 섞여 있는 거군요. 후각 정보 수집이 제일 크겠지만 주변 탐색이나 경계, 에너지 효율성, 심지어 몸 구조까지. 와, 강아지의 지그재그 걸음이 갑자기 되게 다르게 보이네요. 네, 이 분석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강아지의 지그재그 걸음이 그냥 변덕이나 아무 목적 없는 움직임이 아니고 걔네들의 감각세계, 본능, 신체적 특징이 다 반영된 아주 논리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어이고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가? 싶어도 강아지 세계에서는 그게 아주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이고 탐색 방식인 거예요. 듣고 보니 진짜 우리가 너무 사람 기준으로만 강아지 행동을 보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왜 똑바로 안 걷지?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인간의 기준을 들이대는 걸 수도 있겠어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이 자료가 결국 말하는 게 우리가 다른 종의 행동을 이해할 때는 걔네들 관점, 걔네들의 생물학적 특성, 이걸 고려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강아지의 지그재그 걸음은 걔네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강아지 행동을 좀 더 인내심 있게 걔네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걸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자꾸 옆으로 새고 냄새 맡느라 좀 늦게 가고 그래도 아, 이게 얘한테는 진짜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죠. 이 자료는 강아지가 지그재그로 걷는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걔네 행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막 강압적으로 줄 땡지고 들촉하기보다는 강아지가 충분히 냄새 맡고 주변 탐색할 시간을 주는 게 정서적인 교감에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강아지가 세상을 탐험하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강아지랑 관계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이 분석 자료 덕분에 강아지의 그 지그재그 걸음에 담긴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 너머에 있는 원인, 동기,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자료가 그런 노력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아지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작은 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하게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아지들의 지그재그 걸음 분석 자료를 통해서 강아지들이 왜 직선으로 안 걷고 지그재그로 걷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후각을 통한 세상 탐험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항 탐색,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은 강아지의 지그재그 걸음이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걔네들의 생존과 소통에 꼭 필요한 아주 복합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이제 우리는 강아지의 그 분주한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멈춰서서 냄새를 맡는지 또 어떤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반려견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읽고 있는지 또 어떤 게시판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들만의 세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